네, 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일단 좀 기대하고 있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2공항철도에 대한 인천시의 움직임에 이목이 모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의 청라 국제도시가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또 김포 한강 신도시들이 발달하면서 그곳에 인구 유입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이제 기존의 공항철도 이용이 급증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출근 안 하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이제 출근객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굉장히 그 이용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4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여객이 한 1억 6천만 명을 소화하는 공항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공항철도 이용객들이 너무나 증가되는 속도가 빠르면서 그러한 그 인천공항이 어떻게 보면 정시성을 확보해주는 차원, 네. 또 이 지역의 뭐 중구 영종이라든가 서구 계양구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 공항철도 외에 제2공항철도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주장이 나오는 데는 그만큼 기존의 공항철도가 그야말로 애로점이 있고 지옥철이란 얘기도 듣고 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특히 이제 김포 신도시의 그 김포 도시철도, 즉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예. 게 있죠. 거기에 출근 시간에 너무나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지옥철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버스를 증편하고 대체를 뭐 그런 것도 했더라고요. 대체 방법으로 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김포 골드라인뿐만이 아니라 이 김포와 인접한 인천 지역의 이러한 도시들에도 교통 상황이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라국제도시라든가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쪽에 이용객들이 급증하면서 지옥철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예. 거기에다 검단 신도시라든가 영종 하늘도시 이런 추가 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검암 역세권 택지 개발까지 예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공항철도 이용객들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항철도가 밝힌 공항철도 주요 역의 출근 시간 뭐 7시부터 9시까지 이용객 수를 보면은 대표적인 계양역 같은 경우에 평일 출근 시간대 이용객이 약 15,000명을 넘고 있거든요. 이건 하루의 전체 이용객이 약 25%가 이 2시간 출근 시간에 몰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제2공항철도가 사실 이 사업 논의된 게 2006년부터인데 그렇습니다. 2020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하죠. BC값이 1이 안 돼서 네. 사업성이 없다, 좌초가 됐는데 인구가 이렇게 급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예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제2공항철도는 수인선의 숭의역과 기존 공항철도의 공항화물 청사역을 연결한 16.7km 구간에 추진되고 있고요.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7,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될 때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였는데요. 여기에 검토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편익 비용 분석이 BC 값이 1을 넘지 못하면서 경제성이 네. 없다라는 이유로 무산이 됐었죠. 그랬던 것이 지난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고요.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연말까지 최적의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토철도 구축망 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BC값을 올리는 것일 텐데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가 3기 신도시로 지금 추진이 될 예정인 광명시흥 신도시 이런 추진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네. 이 수익성을 올리는 쪽으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사전 타당성 검토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네. 좀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영종도 같은 경우 이제 교통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3 연륙교 공사가 지금 15%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3 연륙교가 2025년 말에 완공이 목표인데 이게 다 지어지게 되면 제2공항철도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과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이 제2공항철도 사업은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가 시작됐는데요. 2025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1차 목표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BC값 수익
편익 비용 분석에 그 값을 1을 넘겨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공사비를 줄이고 이용객 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많이 지금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인천에 건설되고 있는 GTX라든가 KTX, 뭐 제3연륙교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해서 제2공약적도를 추진해 나간다면은 BC값도 1을 넘기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공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천시가 경영권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동북아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단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좀 하락하고 있다. 예. 상대적인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주장을 받아서 이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만 이거를 꼭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의 경영에 참여를 하고 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러한 주장이 최근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보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공항들을 보면은 공항 운영 주체에 대한 개편을 통해서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주도적으로 그런 경쟁력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죠. 참고로 인천경실련이 예를 든 거를 보면은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표방해 왔는데요. 인천공항의 그 환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예.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특정 공항에서 얼마나 환승객들이 많이 환승을 하느냐 하는 그 비율인데요. 그 인천공항의 환승률을 보면은 지난 2013년에 약 18.7%였던 것이 지난 2019년에는 11.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통상 허브공항이 되려면 대개 이러한 환승률이 20에서 25% 정도는 유지가 돼야 허브공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의미에서 인천공항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실련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지역사회 또 다른 요구는 사장 선임을 네. 뭐 부서 고위 관료 출신 소위 낙하산 인사로 하지 네, 말고 네. 좀 뭔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시와 이런 인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모지금 원서는 마감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공항공사에 이제 사장을 뽑는 그러한 공모가 나와서 마감이 됐는데 6명 정도가 접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뭐 2배수로 압축했다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예.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국가공기업이 이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대개 중앙정부의 뭐 국토교통부와 같은 그곳에 퇴직한 관료들이 많이 낙하산으로 오는 네. 게 관례였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뭐 잘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좀 지역 사정도 잘 알고 비전과 능력을 갖춘 지역의 인물을 좀 등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예. 목소리들이 꾸준히 나왔고 이번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둘러싸고도 이런 목소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잘 모르는 뭐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오는 것보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그러한 특정 공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민해 왔던 인물들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그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공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허브 공항으로서의 어떤 역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외 동포청도 유치가 됐고 인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공항인데 좀 더 시너지가 나려면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 뭐 등등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서로 윈윈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은 뭐 인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특히 많이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처음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하고 한참 경쟁력이 올라갈 당시에 서울의 중앙을 중심으로 그 공항 이름을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라 서울국제공항으로 해야 네.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인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됐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서울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라고 명명이 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국제공항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소재하고 있는 인천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가 그 경영에도 참여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이 더 발전해야 인천이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이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을 또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상생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이렇게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경쟁력을 동북아에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또 인천국제공항이 기여한 바도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 속의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기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인천이 좀 주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천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인천 포커스 이번엔 인천대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과대학, 의대 신설을 위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국의 국립대학들 중에서 의대가 없는 곳이 참 인천대가 상당히 뭐 유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 얼마 전에 인천대학교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시민 서명 캠페인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대 앞에 공공이 붙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국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들의 진료과 선택이라든가 뭐 병원이 입지하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뭐 인기 있는 성형외과나 뭐 안과 쪽으로 몰리면서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예. 또 많은 병원들이 좀 영리가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 뭐 이런 국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네. 예를 들면 그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는 뭐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동안에 그 지역 지방에 뭐서 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둔다거나 뭐 이러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도들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인천에서도 수도권에 있습니다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의 거점 도시들에 비하면 의사 수라든가 이런 게 절대로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유일한 국립대인 인천대 공공의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관련 목소리 내셨더라고요. 예, 제가 또 시당위원장을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라든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지하면서 동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완전히 시장 경제만 맡길 예.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공공성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주장들을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범시민단체와 연계 속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입학부터 19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을 512명 늘린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늘린 건 늘리는 건데 신설은 좀 비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그 움직임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올해 말까지 이제 의대 정원을 좀 확대할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많은 지방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기존 의대의 성원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비수도권 중에서 그 의대를 만드는 것을 원하는 대학들은 이제 포스코 공과대학을 포함해서 한 10개가 되고요. 수도권에서는 인천대하고 동두천의 대진대학교가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서는 이제 이러한 지방에 있어서의 그러한 의료 현실에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설은 좀 어렵고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 기존의 의대,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는 기존의 의대라든가 기존의 대형 병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거기를 졸업하거나 거기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는 의사들이 대부분 또 수도권에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소도시들의 의료 소외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타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포커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